네, 무죄반증 환자분들이 예쁜 신발을 신을 때에는, 운동을 할 때에는 두발로 병원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 족부를 맡아서 치료하고 있는 김주범입니다. 일단은 무죄반증의 치료법은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죄반증의 정도가 20도 미만이거나 한 달 미만의 무죄반증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 약 바르는 거, 아니면 아픈 부위의 체해 충격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변형 교정은 안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통증이 나아지니까 환자분은 좋아지는 거고요. 그 외에 무죄반증의 정도가 20도 이상이 되는 심한 거거나 증상이 한 달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럼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어떤 원칙을 가지냐? 무죄반증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는 변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휘어져 있는 변형을 고치기 위해서는 뼈를 잘라서 이 변형을 교정을 하고, 이 교정이 된 상태로 뼈가 붙을 때까지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수술 방법은 100가지가 넘을 수는 있지만 모든 수술이 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러한 수술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어서 하는 개방형 수술이 있고요. 최소침습 수술, 그래서 구멍만을 가지고 기구를 이용을 해서 수술하는 최소침습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하느냐 아니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조금 째고 구멍만 뚫어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뼈를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피부를 모두가 절개를 하고 열어서 하는 수술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은 이거를 열다 보니까 이 연 자리가 다 피부가 유착이 되고 흉터로 붙으면서 발가락의 움직임이 굼떠지게 되고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좀 더 빨리 발가락을 움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걷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발가락의 움직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발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이러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내가 디딜 때 엄지발가락에 잘 차고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되죠. 최소침습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의 움직임이 금방 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재활은 필요하지 않고 환자들한테 처음부터 신발을 신고 디디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신발을 신고 빨리 걷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침습 수술은 째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유착이 없어요. 흉터가 없기 때문에 발가락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고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운동은 잘 안 시키고 걷는 연습부터 먼저 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죠. 무죄반증 수술이라든지 무죄반증이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가장 내가 이 치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느끼는 게 본인들이 예쁜 신발을 신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예쁜 신발 그러면 신으세요. 네, 무죄반증 환자분들 또는 무죄반증 수술 받은 환자들 예쁜 신발 신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2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네, 내가 결혼식에 가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예쁜 신발 신으셔야죠. 예쁜 신발은 신으시되 가능한 한 2시간은 넘기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겹쳐서 하지는 마세요. 볼이 높은 신발과 볼 앞이 좁은 거를 겹치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에 볼이 좁으면 뒤에 굽은 2, 3cm 정도, 뒤에 굽이 높으면 앞에는 조금 볼이 넉넉한 거를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뒷굽이 높으면 앞쪽으로 힘이 밀리잖아요. 근데 앞쪽으로 발이 쏠리는데 여기가 좁게 되면 더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가요. 그렇지만 뒤가 낮은 상태에서 여기만 좁으면 얘가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을 받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치료받으면.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지만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걷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걸어요? 내가 안 걸으면 전신의 건강이 망가지기 때문에 운동은 해야 돼요. 그럼 운동할 때 최대한 엄지발가락을 보호해주면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엄지발가락에 실리콘 끼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운동하면 땀 차가지고요. 그 실리콘을 오래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발가락 양말 신는 거를 권합니다. 운동할 때. 어차피 운동할 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여기 사이에 땀 차는 것도 막아주고 발가락 사이에 그 천 두 장이 들어가는 게 생각외로 이거를 벌려줘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 꼭 신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할 때 깔창하면 좋습니다. 깔창이라고 하는 거는 푹신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치를 받쳐주는, 내가 평발이 아니더라도 아치를 받쳐주는 평발 보완용 깔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엄지라고 하면 깔창으로 여기를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받쳐주니까 엄지 쪽에 힘이 덜 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깔창을 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엄지 쪽에 힘이 덜 가니까 더 건강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막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되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를 신고 운동하고 예쁜 신발을 신는다면 충분히 재발 없이 그리고 치료 후에도 그러니까 변형의 진행 없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